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인드를 바꿔라, 시장이 보인다. 이 마인드를 바꾼다는 게 어렵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고정되어 왔던, 그리고 특히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은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인드를 바꿔야 시장이 보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여태까지 그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들의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안 맞잖아요. 맨날 틀리거든요. 근데 왜 맨날 틀리느냐? 이게 2017년도 4월 달 기사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2017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 전문가들의 전망이 무색하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이 시장을 갖다가 너무 작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그 현재 상황들, 그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문제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당장의 어떤 규제나 어떤 무슨 호재 이런 것들로 시장이 잘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고요? 경제 상황과 하나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좀 길게 이렇게 안목을 크게 넓혀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부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들, 뭐 제가 다라고 얘기는 안 드리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보면요. 정부 정책이 이제 부양으로 나온다. 이렇게 부양책. 오른다는 얘기죠. 이게 부양을 해서 좀 살린다. 그러면 시장 좋다. 좋을 거다. 그리고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 또 대번 뭐가 해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논리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은 우리 그 일반 대중들은 전문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 정책이 이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저는 이제 가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 정부 정책에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정부 정책 맞서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이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양책 나오면 시장 좋아지겠지. 규제 나오면 시장 떨어지겠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진정한 전문가들은요. 경제의 흐름과 더불어 시장 상황을 살펴서 부동산 시장을 전체 시장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한요? 과거 우리 역사, 부동산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면 어떤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 흐름대로 항상 진행이 된다는 게 여태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요,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이 영향 때문에 이 규제의 영향 아니면 호재의 영향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흐름대로 시장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과거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투기 과열주고 DTI, LTV, 종부세,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등 다양한 이런 규제들 나왔잖아요. 이 규제들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규제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부터 해서 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럴 때 과연 지난 정부 시절에 어땠냐 보면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지 결국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정부 시절에 서울시장이 그렇게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많이 했어도 평균적으로 56% 올랐다는 거고요. 5년 동안. 그리고 강남권, 강남 3구는 최소한 80%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 효과만 있었지 결국은 올랐다는 거예요. 규제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과거의 그런 규제들이요. 지금 규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강했었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똑같은 거지만 그 당시에 이런 규제들이 나왔을 때는 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겪어보는 거야. 다 이게 양도세 중과가 뭐야? DTI, LTV 뭐지? 투기과열지급은 또 뭐고? 종부세? 이거 전부 다 새로 나왔던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충격은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지금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도 역시 올랐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시장이 이런 시장이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갈 때는요 정부에서 이 정책적으로
이 규제를 하죠.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면 안 되니까 규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지만 또 다시 몇 개월 지나면은 다시 추세대로 상승한다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갈 때는 정부에서 뭘 해야 돼요? 부양책을 쓰죠. 부양책을 쓰면은 하락하던 걸 멈추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지만 역시 이 상승조차도 전체 하강 하락 흐름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양이나 규제나 이런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어떤 인위적인 규제나 부양은요.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하다. 결국은 추세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상승 추세는 맞는데 강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지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꺾이지 않았느냐? 꺾이면 시장에 급매물도 나오고 가격이 엄청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1월 달에 그 뉴스를 보니까 실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10채 중에 6채가 작년 하반기보다 비싸대요. 10채 중에 6채는. 그럼 뭐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막 떨어져서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오르는 곳은 오르고 또 이 규제 영향 때문에 떨어진 것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오르는 곳들이 더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 이런 부동산을 꺾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줄이는 겁니다. 즉 유동성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만 줄이면은 부동산 시장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돈. 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 돈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집값이 다 오른 거거든요. 이 유동성이 전 세계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유동성만 꺾으면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 금리를 낮춰서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꺾을 수 있느냐? 금리를 올려서요. 낮추는 게 아니라 올려서 지금 경제 상황에서 올리기 어렵죠.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금리 인상. 근데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무차별적인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 지역적으로 차별화만 더 커지는 시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서울이라는 25개구가 있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요. 오르는 곳, 선호도 높은 지역은 오르는 거고요. 선호도 낮은 지역은 떨어지는 이 양극화가 커지는 한 지역에서도 그런 시장으로 점차 진입을 할 것이다. 점점 더 그런 격차가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요. 오르는 곳은 반드시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데나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방법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 선호도 높은 곳. 선호도라는 건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이유든지 그 지역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게 선호도잖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곳. 그리고 또 하나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도 저가의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에 우린 들어가야지 저가 일자리 많이 생기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하나 우리가 소득이 4만 불, 5만 불 되게 되면은 가장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게 이런 환경 가치로 부동산의 가치가 바뀐다. 그럼 환경 가치 하면 조망권 있잖아요. 강조망권, 녹지조망권. 그런데 선진국 4만 불, 5만 불 대열로 가게 되면요. 강조망권보다 녹지조망권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맹모 삼천지교 교육입니다. 교육, 학군이 좋은 곳, 그다음에 교통.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죠. 이런 쪽들만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시의 정책 포인트. 지금 서울시에서 과연 앞으로 10년 동안 뭘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 3도심과 7부도심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3도심과 7부도심 중에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물론 그중에서 또 어느 지역을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요. 자, 오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시장에서는 오르는 것만 오른다.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 아웃사이더가 누군가 했더니요. 이 랩 가수라는데요. 아웃사이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남들의 얘기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요. 이런 어떤 정보,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올바른 곳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